네, 안녕하세요.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네, 야간 방송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좀 밤에 하니까 좀 어색해요. 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졸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동안 잘 투자하셨어요? 아마 요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뭐 하학업종군들 또 일부 실적 개선업 섹터들 이런 업종군들이 이끌어주면서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었었지만 실제로 체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만 합해도 전체 영업이익의 25%니까요.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만 올라도 그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만 올라도 시장은 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넘어섰지만 그 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다가요. 7, 8월 달 급락 이후부터는 대형주 쪽 위주로 이제 단기 또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소액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비중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요. 아마 요새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주는데요. 이런 구간을 또 잘 이겨내시면 또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먼저 일단 진단해 드리기 전에 제가 약간만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린다면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자기만의 그 생각이 다 다르긴 한데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의 큰 움직임 자체는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글로벌 지금 고령화라든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저성장 박스권에서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짧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분들은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IMF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좀 골마 들어가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그런 박스권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대공황 시절에도 신고가를 경신해 나간 업종군들은 많거든요. 철도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 관련한 사업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고 오일서클 때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파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고요. 중동 붐과 더불어서 건설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세대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군들이 그런 난국에서 상당한 시세를 내면서 또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짧은 그런 단타보다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장기적인 플레이로 정말 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주도주가 뭘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렌 버핏이나 그죠? 피터 린치처럼 성장주,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 거다. 우리가 10% 먹자고 그죠? 수익 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하다 보면 뭐 10% 날 수도 있고 10% 손실 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몇 배, 그죠? 16타 이상의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꿈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친 단기 매매보다는 그런 꿈의 기업에 일부는 투자를 해놨을 때 이런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의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성장하는 가치주는 결국에는 크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그죠? 힘든 구간을 잘 인내하신다면 기회는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실 났었거나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잘 이겨내시면 그 기업의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정말 트렌드에 맞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란 판단이 된다면
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오래간만에 예전에 제가 야인시대에 출연한 이후로 종목 진단하는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오늘은 실시간으로 그냥 진단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그나마 두 분이서 그죠? 두 명이서 하면서 저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짧게 실시간으로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잘 아는 기업 위주로 밖에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모르는 기업은 또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으로요 올려주시고요. 뭐 휴대폰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제가 종목들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네요. 본질님께서 유성치 운영형님 밤늦게 수고 많으시네요. 네, 본질님 삼성카드 37,000원에 30%를 진단 부탁합니다. 삼성카드 잠깐만요. 자 봅시다. 37,000원이면 아마 오늘 종가로 30%를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카드 산업에 대한 그 우리가 판단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이 뭐냐면 간편 결제예요. 다른 간편 결제들은 별로 진장을 주지 않았는데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이 카드사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예, 카드사에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삼성 카드사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 들어가면서 수수료를 내게 되면 그 부분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그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카드사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면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 먹기니까. 그죠?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할수록 카드사의 수익은 좋아지는데 그럼 앞으로 카드사의 그죠? 이 사용이 더 늘어날 거냐. 그럼 삼성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이가 나왔을 때 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그 신용카드를 쓰고 다녀요. 근데 이것을 삼성페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세상 그렇게 됩니다. 교통카드 다 들어가고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카드 사용하는 삼성페이에 이 카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죠?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에 사용하는 그죠? 자기의 습관이 있고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100만 원 쓴다면 이걸 삼성페이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 관련해서는 제 판단에서는 약간은 거품이 낀 건 분명해요. 특히 피지사들, 밴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이 수수료 떼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삼성페이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제 판단에서는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삼성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용카드의 실적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이제 못 내겠다는 거죠. 보안 인정이 이제 철저하니까 삼성페이에서 다 해주니까 추가적으로 벤이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이제 볼 때 삼성페이는 대세라고 봐요. 편한 거.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대카드와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수혜를 볼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수혜를 볼 것인가. 예. 카드 사용량이 늘어날 거냐? 제 판단에서는 그다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카드 업종에 대한 제 판단은 그다지 성장하는 산업이라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아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샀죠, 그죠? 기관들은 계속 팔았고요. 네, 기관들 계속 팔았고요.
그다음에 신용잔고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요. 요 밑에가 신용잔고인데요. 지금 모니터는 나오지 않네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없고요. 공매도도 크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그나마 딱 이런 거네.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팔고, 그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회사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작년도에 보면 3조 5천억 매출에 8,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네요. 근데 올 상반기에 지금 1조 5천억밖에 못했고요. 2,300억밖에 못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조 1천억으로 역성장했고요. 역성장했고 영업이익이 지금 4,60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8,600억 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보면 4,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에 6,500억 했는데 3,300억.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순이익이 올해 한 3,300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퍼가 한 13배 정도 수준. 평균적으로 이 기업이 정말 고평가 받을 때 한 15배까지 받았네 보니까. 근데 지금 13배 수준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일 높을 때가 15배고요. 낮을 때는 7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배에서 한 12배 정도가 적정가를 본다면 지금 13배 수준에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삼성카드는 트레이딩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트레이딩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37,000 샀다. 그러면 실제 자체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최근에 매물대가 한 4만 원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올라오면 좀 때리시고 단타하시고 또 3만 5천 원 정도 오면 사고 또 올라오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훨씬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S 리테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5028님 GS 리테일 매수가 58,000원. 왜냐하면 이 편의점 관련주는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GS 리테일 정말 많이 올랐죠. 요새 그 편의점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성장. 저성장. 앞으로 저성장.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젊은 친구들의 소득이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달한 폭발적 성장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휴대폰 소액결제 쪽이라든지 또는 배달앱 있죠. 배달앱 간단하게 그냥 휴대폰 결제해서 시켜 먹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한 끼 식사를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실제로 편의점 관련주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년 내도록 지금 올라가지고요. GS 리테일 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기관들이 작업을 했어요. 기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 보세요. 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연초부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샀죠. 근데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죠? 요 자리가 얼마입니까? 요 자리가 지금 보니까 연초에만 하더라도 25,000원 하던 종목이에요. 25,000원 하던 종목이 7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빠져가지고 54,0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보니까 4조 1,000억입니다. 4조 1,000억.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1,000억이다. 그러면 편의점 관련주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괜찮다. 저성장 트렌드에 맞고 1인 가구 트렌드에 맞다.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지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면 지금 2014년도에 보면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1,100억 가까이를 했고요. 전체로 보면 2,358억. 그러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넘니다. 1,500억 전후로 수익 내던 회사가 갑자기 올해 2,350억 정도를 내는 거죠. 순이익으로 따져봐도 한 1,100억 정도 내던 회사인데요. 올해 1,800억까지 냅니다. 1,800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1,800억인데 이 회사의 퍼 수준이 지금 보면 24배.
아까 4조 1천억 정도 한다고 했죠. 4조 1천억 정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배, 예, 그 정도 되겠네요. 딱 그죠? 한 20한 한 3, 4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퍼가 23배다, 4배다. 그러면 비싼 겁니까? 네.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뭐 조선, IT 같은 그런 제조업도 철강, 뭐 화학 이런 쪽은 퍼가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10 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균치로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런 편의점 관련주들을 퍼가 10 이상은 고평가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고 퍼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G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GS 리테일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했다면, 그죠?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했다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20% 이상 성장했다면 충분히 그만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성장이 뭐 10%, 20% 성장이 아니라 거의 5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100억에서 1,800억이니까 거의 한 60, 70% 이상 성장했다 볼 수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도에 지금 보면 4조 9천억 정도 했거든요. 5조 원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거의 한 6조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 이상 성장했죠. 그러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의하신 분이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죠? 58,000원에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려 계시지만 제 판단에서는 좀 기다려라. 충분히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다. 단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종목은 기간이 플레이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최근에 기간이 이런 편의점이나 화장품이나 고성장주 쪽에서 발을 좀 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도 보면 최근에 약간의 소폭의 매도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다. 시장 성격이 변화하면서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오른다? 회사 내용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급적으로 다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2차 랠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꺾인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예,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 23배, 4배니까 제 판단에는 빠져도 5만 원을 깨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두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참아주시고 5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라. 저성장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이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꾸준히 전개될 걸로 보인다. 단지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초반에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네, 목도 좀 아프고 그러네요. 네, 눈에 띄는 그 종목들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삼성중공업 한번 해볼까요? 네, 3343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삼성중공업 30% 15,000원. 참 이거.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지금 다시 삼성그룹에서 합병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선사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실적, 그죠? 실적. 그 다음에 수주. 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려면 일단은 실적이 좋거나 수주가 좋거나 딱 둘입니다. 실적은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제 판단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실을 거의 다 반영을 해 나가는 상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 특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 흑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적자 규모가 줄면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갈 거다. 근데 수주가요,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해양 플랜트 쪽에 투자했던 것들이 다 부실화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주를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가격이 싼 선박은 중국 쪽에 지금 가격이 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실적이 적자는 줄겠지만 흑자로 전환하려면 수주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2, 3년 주기로 지금 그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구석이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러니까 그 1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에 아마 매수하셨다가 올해 아마 상반기쯤에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물려 있는 단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조선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그런 업종군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쪽이 어느 쪽이냐? 지금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주들 고려아연이나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격이 괜찮은 거, 스프레드 가격이 괜찮은 쪽이 화학업종이 괜찮아요. 근데 철강하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 대비해서 실적의 턴어라운드 강도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시고,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적자폭이 줄면서 좋아져도 어느 정도는 리바운딩 하는데 지금 10,000원에서 지금 보면은 이미 한 40%, 50% 올라온 거거든요. 바닥에서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가격적 메리트가 별로 없다 봐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거의 최근에 다 왔네요. 그죠? 오늘 7% 빠지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았지만 너무 그 가격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가들은 본전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타이밍 계속 놓치시는데 저는 업종 선택은 자체가 별로 그죠?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삼성중공업이 15,000원, 16,000원, 17,000원 갈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디에서 2,000포인트 이상이라면 조선 업종에 대한 생각은 저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주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싸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53님, 네, 수고하십니다. 카카오 132,000원, 네, 25%. 네, 한번 볼까요? 132,000원에 25% 약간 네,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이네요. 카카오가 지금 그 감청 논란 아시죠? 그 요번에 검찰에 그걸 이제 수용을 했죠. 그 카카오 의장인 김 의장이 또 뭐 카지노 관련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면서 조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또 인터넷 전문은행 그죠? 심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중복적인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이 싼 건 아니죠. 엄청 비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그죠? 네.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써서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시장 지배력이 정말 강하다. 미국의 페이스북처럼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구간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조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치고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그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거.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을 들여놓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나간다면 실제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4천만이 넘는 인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3,5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넷 전문에 들어갔을 때, 그죠? 이 모바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 텐센트를 비롯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모바일로 그냥 펀드 같은 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돈이 수백 조씩 모여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런 심사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그 후보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결과를. 그래서
애매하면 비중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의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될 것인가? 그건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KT가 될지, 이쪽 카카오 컨소시엄이 될지, 인터파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 그전에는 한 1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 나가요.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서는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보니까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으시던데요. 25%니까 한 10% 정도 내로 절반 정도는 줄이신 다음에 상황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카카오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만 먹고 살자면 저는 10조 원 넘어서기 힘들다 봅니다. 시가총액이. 해외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외 쪽은요. MAU, 그죠? 월간 유효 가입자 수, 활동자 수가 줄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 판단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해외 쪽에서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하는 건 다 확인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은행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돼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비중을 절반만 하겠다. 그리고 확인이 될 때마다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그것이 확률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승률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원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해드릴까요? 하나도 있고, 아이센스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글루글루님. 안녕하세요. 아이센스 35,500원에 20%. 왜냐하면 아이센스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네. 35,500원에 20%. 권리락 이후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지루한데요. 이 기업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누가 주도인지는 아시겠죠? 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도하는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고요. 주도한 쪽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죠? 이게 누굽니까?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어요.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권리락 때문에 많이 빠진 거지,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좀 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지금 5만 원대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느냐, 내려오느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4,900억이네요. 그죠? 4,900억. 4,900억이다. 의료기기입니다. 아이센스는 대표적인 그 의료기기고요. 중국 쪽에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또 보자고요. 4,9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아이센스 보도록 할까요? 혈당 측정기를 집중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올해 225억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79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조금씩, 그러니까 매년 매출이 한 10%씩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0% 정도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느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어 자체가 지금 3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액은 10%,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퍼는 한 30배 정도 되니까 적정한 수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혈당 측정기 쪽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요새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이런 체 진단기나 혈당 측정기나 체성분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왜 또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인바디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게 뭡니까? 이 시계,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이런 쪽에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죠? 거기에 체성분 분석기가 달려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이제 스마트워치에다가 뭘 다냐면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이거 옆에다가 코드에다가 그냥 꽂으면요,
꽂으면은 혈당 측정기를 달 수가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냥 그때그때 밖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트렌드상으로 본다면 저는 혈당 측정기는 글로벌 고령화와 더불어서 강력한 상승을, 그러니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새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 이런 기업 하나 정도 투자해 놓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비중도 뭐 적절하시고 상 가격대도 괜찮으세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보더라도 저는 지금의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30배 줬는데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 대부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센스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정도의 비중이시라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훌륭한 종목이니까 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KT 30% 3만원 매수. 네. 30% 3만원 매수했다. 잠깐만요. 이제 찬바람 불면 또 이 배당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봐드리면, 제가 그 KT는 그 처음에 누구야 그 사장이 그 진대재 맞나요? 그 장관이 이제 가면서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KT 문화가 어찌 보면 좀 공기업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혁을 한다는 거,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표들이 왔지만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요. 뭔가 이제는 변화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선 쪽에서는 일단 기가 인터넷 쪽에서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깔려있는 인프라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유선 쪽은 KT를 어떻게 앞지를 수 있는 회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쪽에서 아직까지는 SK텔레콤한테 밀리고 있고, 또 밑으로는 또 LG U+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점유율을 얼마만큼 빨리 높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주들은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네.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의 양이, 데이터 폭주하겠죠. 그걸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네트워크를 깔아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깔아야 돼요. 기가 인터넷 깔아야 되고요. 속도 빠르게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KT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그 안에서 통신사들이 강력한 수혜를 받는다고 봅니다.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LG U+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통신사들에게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봐요. 유비쿼스를 비롯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올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통신사들도 수혜를 받고 통신 장비주들도 저는 수혜를 받는 시기가 올 거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2018년도까지 17년도까지 가전제품을 다 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모든 전자제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사물 인터넷을 적용했을 때, 그죠? 센싱 능력, 그리고 통신 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 칩을 설계한 능력, 그런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통신사들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봐요. 밝다고 봅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슈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해 나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4분기에는 한두 종목 정도는 사놓으셔도 돼요. 그죠? SK텔레콤을 비롯해서 KT 같은 기업들은 3~4% 정도의 실질 배당을 하기 때문에, 실배당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예금을 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물론 이제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연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는 개념. 고배당주로서 저는 매력이 있다 보고요. 그 정도 비중이시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KT는 가져가세요. 단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요. 약간 조금 그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맛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저항대에 딱 부딪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일봉 자체가 상당히 좀 어지럽죠. 조금 쉬어갈 개연성은 있지만 너무 연연치 마시고요. 통신주는 연말까지 투자를 해 나가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 또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모르는 종목도 좀 해볼까요? 메디톡스 한번 해볼까요? 요새 요쪽 계열이 좀 고전하고 있으니까 7629님 메디톡스 50만 5천원에 15%. 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메디톡스가 예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는 뭐 20만 원대도 고평가다, 30만 원대도 고평가다. 그렇지만 계속 올랐어요. 그죠? 예, 그래서 40만 원대도 고평가다 했는데 결국은 62만 9,500원까지 찍었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메디톡스의 실적 대비해서 저 시가총액 정도면 분명히 고평가는 맞았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수급 논리거든요. 사는 세력이 있으니까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기관들이 쓸어다 보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실적이 웬만큼 좋아서 이제 좋은데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더라도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또 그죠? 수급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주가가 예상보다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딱 의료기기나 바이오 쪽이나 이런 이 성형, 미용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이끌어왔던 기관들이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기관들이 이때부터 팔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그동안 팔다가 좀 사다가 또 팔다가 이렇게 좀 행보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그동안 쭉 사다가 쭉 사오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요. 고점 찍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팔아 나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신용 잔고는 계속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의료기기, 장비,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을 제약 쪽을 투자하는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에요. 이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게 적정가냐, 더 빠질 거냐, 그리고 더 빠지면 내가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버려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메디톡스가 지금 시가총액을 제가 보니까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이에요. 2조 2천억인데 지금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692억, 당기순이익이 410억이에요. 그러니까 퍼가 지금 보면 지금 410억이면은 4천억 정도로 하면 4조 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400억 정도면요. 지금 퍼 계산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9,124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410억이면 이제 4천억이면 10배거든요. 4조 원이면 100배고 그러니까 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50배 정도 되는 거니까 빠지긴 빠졌지만 50배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비싸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50배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적이 계속 내년 이후로도 좋아진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 고성장주들의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배까지 갔다 온 거라 치자고요. 퍼가 100배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50배가 됐어. 그런데도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퍼가 40배, 30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여기서도 10%,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메디톡스에 대한 관점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50배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최근에 올랐던 대형주들 쪽에 기관들이 플레이하고 수익 내고 나오고요. 연말 안에 다시 이런 쪽으로 기관들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주가가 회복되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1년여 동안 엄청난 시세를 냈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되돌림 정도의 반등만 찔끔찔끔 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러면서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싫어하는 주입니다. 100배 갔다가 50배 왔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수급적으로 좀 꼬여버리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보세요. 50만 5천 원에 15%면 손실 나셨는데 반등 구간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반등 구간이
제 생각에는 연말 안에 저는 분명히 한두 번 들어올 거라 보고 있어요. 왜?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가 계속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결국 2,000포인트 이상에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 텀스에서 분명히 한두 달 정도는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비중을 줄여버렸어요. 네, 그게 아마도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길이다. 네. 예, 물려있을 때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사야 돼요. 예, 그래야지 버티고요. 그래야지 여기서 더 빠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퍼가 10에서 5배가 됐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면 돼요. 예, 그러면 분명히 웬만해서 수익이 납니다. 예, 시간의 문제이지. 그런데 100배 갔다가 50배 온 종목은 좀 달라요. 성량이. 더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시에 좀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네, 제가 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아까 올라왔는데요. 한번 봐드릴게요. 계속 올리시니까. 네, 32,000원에, 네. 관심이 좀 없어서 제가 좀 안 본 지가 오래돼서 32,000원에 지금 비중이 보니까 네, 15% 네, 가지고 계신데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건설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해외 플랜트 사업 쪽에서 부실이 엄청 났고 또 해외 플랜트 쪽에서의 수주가 거의 최근에는 없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내 건설만으로는 솔직히 삼성엔지니어링이 그동안 그렇게 오르지 못했겠죠. 예. 근데 그나마 그쪽에서 엄청나게 수주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대박이 났었던 건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실 덩어리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지금 보면은 뭐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정말 어이없는 그죠? 28만 원 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분의 1토만 한 거죠. 중간에 뭐 정자하거나 뭐 권리를 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28만 원 했던 회사가 지금 최근에 23,000원까지 빠졌다고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아시다시피 국내 건설 쪽 이주가 아니잖아요. 네. 현대산업이나 대림산업이나 이런 회사도 또 다릅니다. 네, 국내 건설 쪽에서 주택 사업을 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가 없는 거죠, 지금. 네, 뭐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이때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1조 2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89억 원, 당기순이익이 373억 원입니다. 작년에 550억 했고 올해 373억 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73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 2천억이다. 싼 게 아니죠. 1,000억 정도는 해야지 1조 2천억이 되는데 370억 해놓고 1조 2천억이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때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이제 이거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고 봐요. 네. 이 종목을 하실 바에야 오히려 최근에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으니까요. 국내 주택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건설 대형주 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간이 근데 이거 뭐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죄송하네요.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Y젠터 해드릴게요. 네, LOV님 Y젠터 6만 원에 70%. Y젠터 요새 좀 많이 빠져서 아마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6만 원에 70%. 어유. 네, 6만 원을 찍고 지금 뭐 20%가 빠졌네요. 고점에서. 그죠? 48,000원을 찍었고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아니고요. YGNT도 보시면 네, 기간이 네,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요. 네, 끌어올려 놓고 그죠? 차트 보시면 여기서 기관들이 또 팔면서 주가를 밀어떨어 버리는 그죠?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팔면서 수급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리고 있죠.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대까지도 떨어졌고요. 근데 제가 이 회사 내용을 보면 7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지금 올해 278억 그 영업이익 내고요.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비싸긴 비싸죠. 한 30배 가까이 되니까. 예, 엔터테인이 물론 퍼가 원래 좀 높게 받아요. 예, SM 또한 20배 이상 되고요. 근데 YG가 약간 더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좀 특화되어 있는 팬덤이 두터운 그런 그 그룹이나 가수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제가 또 요새 그 YG 엔터를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해부터요. 해외 공연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빅뱅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여자 그룹 부분은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이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 걸그룹까지도 활동을 했다면 제 판단에서는 상당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을 것 같아요. 해외 공연을 같이 했다면. 빅뱅 위주로 지금 돌고 있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그 빅뱅 같은 경우는요. 거의 표가 다 매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저는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배에서 아마 퍼 수준이 내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 20배에서 한 25배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6만 원에 너무 비싸게 비중 있게 투자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엔터테인 쪽에서 YG 엔터 48,000원이 5만 원 이하라면 사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오래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5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간 매도가 약간 진정되면 충분히 5만 5천 원 이상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뺀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셔가지고요. 5만 5천 원, 6만 원 왔을 때 뭐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20% 정도 내의 비중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런 방어적인 섹터의 기업도 하나 가져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상담을 했는데요. 뭐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도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는 좀 더 많은 종목들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뭐 시장 자체가 너무 그 대형주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경기 사이클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의 경기 사이클은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이 순환 업종군들이 큰 시세를 몇 년 동안 내고 큰 또 급락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요.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춰 나가는 아주 지루한 그런 지금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요.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고요. 예,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고 남이 시장 진입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에 있는 독점적인 기업들, 1등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그 주식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신다면 포트를 좀 방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독점적인 기업들 위주로 담으신다면 시장의 이런 변동성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운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